윤석열 전 총장 얘기를 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그동안 뭐 대권 출마를 하고 정치를 한다는 것은 삼척 동자도 지금은 알 그렇죠. 일이지만 그런 대권의 어떤 스케줄이라든가 로드맵이랄까 이런 것들이 나오지를 않으면서 이른바 전원 정치, 네. 측근 지인들의 입을 통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럽다. 이게 안개 전국이냐 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동훈 네. 대변인이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네. 했죠. 적어도 잘합니다. 들어가면서 이제 많이 정리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의 대권 로드맵이 가시화되고 어떻게 보면 정치 시계가 좀 빨라지는 네. 것 아닌가 하는 양상인데요. 27일 날 이제 출사표를 밝힌다고 했어요. 근데 딱이 27일이라고는 못 박지를 않았네요. 27일이 마침 일요일이어서 또 준비 과정상 하루 이틀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 아무튼 6월 말 늦어도 7월 초까지는 이제 출사표를 내겠다. 그런 입장인데 과연 어떤 출사표가 될까요?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우선 그 27, 8일 정도에 내는 출사표란 게 제갈공명이 전쟁하러 가면서 낸 거죠. 유비의 아들 누구죠? 유선인가? 유선. 네, 한테 이제 신은 뭐 저쪽 해가지고 신양은 하면서 쫙 써나가는 눈물이 뭐 앞을 가린다 하는 건데 그게 아마 중국에서 가장 명문 중에 명문인데 결국 출사표란 말이 거기서 나왔는데 결국은 그런 출사표란 말까지 쓴다는 거 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출사표란 말을 써가지고 출사표에 좀 의미가 퇴색했지만 윤석열 총장이 이제 결론을 짓는 거죠. 출사표란 말을 씀으로써 결국은 뭐 이거는 안 나올 사람이 출사표를 낼 필요가 없죠. 대선에 안 나올 사람이 국민의힘 입당한 출사표도 아니고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국민의힘 입당이야 뭐 그거는 대선에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징검다리죠. 네, 징검다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날 출사표라면 이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그 대권에 도전하겠다 이런 취지가 돼야 되고 결국은 그걸 밑받침하는 어떤 현 정권에 대한 어떤 그 발언도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러겠죠. 그게 아니고는 윤석열 전 총장의 출사표의 의미가 없거든요. 거의 윤석열 총장은 이 정권의 어떤 비정상화된 한국을 만든 것을 되돌리고 공정. 아마 저번에 우리 이 자리에서 그 지금 시대 트렌드가 20대, 30대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것도 공정이라는 화두. 이것 때문에 그랬다는데 윤석열 총장이 아마 27, 20 그 출사표에는 공정이란 말이 많이 들어가고 그 공정이란 말을 하기 위해서는 현 정권의 어떤 쉽게는 내로남불, 불공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관심 가지는 거는 결국 국민의힘에 언제 입당하느냐가 참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이 출사표가 입당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출사표 내용이 뭐냐를 보고 저 사람이 그동안 대선 공부도 했다고 하고 또 국민한테 첫 선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욕만 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비전 자기의 제시해야죠. 정치적인 철학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국가 운영의 소신이라든가 말하자면 자기의 집권 전반에 대한 큰 대강이라고 그러죠. 줄거리를 보여줘야지. 그렇죠. 거기서 못 보여주면 입당 아니라 입당 뭐가 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만으로 그쳐서는 국민들이 사실 지금 이제 준비된 그 어떤 대통령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정부가 자기들은 준비됐다고 했지만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고 하는 정책마다 실패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지 않습니까? 전세값 문제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으로서는 그동안 3월 4일 날 퇴임하고 한 지금 3, 4, 5, 6 한 4개월 100일 정도 4개월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지금 민생 투어도 했고 반도체 공장도 가보고 그래서 그 반도체 공장 가보고 민생 투어 한 게 있죠.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어떤 대권 주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건 대권 주자들이 하는 그 행위 중에 많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민생 투어. 예. 그래서 그 윤석열 전 총장 공부도 뭐 경제학 공부도 많이 했다고 그러고 아버님도 경영학 교수고 또 그동안에 만난 사람도 그 경제학 쪽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 비전 제시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윤석열 총장의 자기 브랜드가 결국은 비정상의 정상화거든요. 예. 요 부분에서 아마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느냐, 이게 국민들한테는 있죠. 비전 제시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아직 그 장래의 일이기 때문에 조금 바로 피부에 와닿지는 않고요. 이 윤석열 전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으로서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현 집권층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표명하느냐, 뭐 예상은 많이 됩니다만은 그게 좀 속 시원하게, 저는 그렇습니다. 예. 그 표명을 좀 속 시원하게 해달라. 이 국민들이 많이 아파하고 있는데 그 아픈 상처를 좀 어루만져주는, 이 정권이 막 패가지고 예. 국민들이 멍도 들고 상처기도 나고 했는데 이걸 윤석열 총장이 고 교수님은 좋은 말씀으로 비전 제시라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예. 그런 어떤 출사표를 던질 때 훨씬 호소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큰 줄거리야 공정과 상식의 그렇죠. 회복. 거기에 이 정권 들어서 국민들이 너무 갈라지고 갈등을 빚었기 때문에 진짜 국민 화합이라는 그런 화두들을 제시하면서 자기의 국정 운영의 비전 제시하는 거죠. 집권의 방향이랄까 또 비전을 제시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일단은 바로 뭐 아까 입당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입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하겠다. 본인 표현으로 따르면은 물경망동, 가볍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 이게 이순신 장군의 얘기인데, 정중여 태산처럼 무겁게 결정하겠다. 뭐 그런 뜻을 표명을 했어요. 이동훈 대변인을 통해서. 그런데 그 이전에 이제 아까 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민생단방은 연희동 그 골목 상권 잠깐 돌아본 것이고, 모종lim 교수하고 진짜 민생단방을 한 2주 정도 다니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하면 또 쌍지팡이 들고 나서시는 분인데, 뭐 좋은 말도 했습니다만은, 아니 그 손학규 안철수 다 돌아다닌 것 아니야? 그 오뎅 먹고 그래갖고는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 얘기 아니다. 그런 민생 담방하는 게 아니고 진짜 전문가들 꼭 만나야 할 분들 꼭 서울에서만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역에도 계시고 또 꼭 찾아가야 할 분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선 광주 5.18 묘지도 또 참배를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뭐 마산에 또 민주의거탑도 가봐야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그래서 한 2주간 민생 탐방을 라는 이름으로 이제 각계 어떤 그 중요한 분들을 만나는, 그래서 거기에서 경청을 하는 그런 작업을 마친 뒤에 이제 입당 여부를, 물론 그런 분들로부터 이제 조언도 듣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듣겠죠. 그리고 최종 결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 손학규 씨라든가 민생 탐방이라는데, 민생 탐방을 저도 할 수 있죠.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생 탐방이란 게 중요한 게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국민한테 뭐 보여줄 수 있는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그냥 보여주기식. 시장 돌아다니고 정치인이다. 민생 탐방 어묵 먹고 떡볶이 먹는 그런 거는 필요 없고요. 그걸 안 그리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탐방을 하고 나서 있죠. 분명히 성과를 내야 됩니다. 성과를 내지 않고 그냥 내가 이제 대권에 도전하는 사람으로서 뭐 국민과 가까이 하는 민생 탐방 이런 거는 있죠.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6월 27, 8일에 이제 출사표 던지면은 이제 정말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 되면 있죠. 그 어떤 아마추어들 도움을 받지 말고 이런 프로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민생 탐방도, 우리 그 청와대 탁현민 씨 같이 이런 쇼를 잘 꾸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쇼를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떤 치밀한 그 계획하에 좀 그 민생 탐방이라도 하고, 그다음 더 중요한 거는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이 외연을 계속 확장하는 걸 원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구, 경북, 민심을 잡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대구, 경북에서 많은 분들은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당선될 때 보니까 상당히 조금 그래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이제 조금 약간 중간 정도로 돌아온 분도 좀 꽤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깊은 마음에는 유승민 의원이 지금 대구 경북에서 지지를 못 받는 게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신을 비서실장으로 시켜주고 했는데 배신한 거 아니냐, 배신 모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고 중앙지검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이 숙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게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준석 대표가 탄핵은 맞다 그랬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사는 하는데 나를 정치권으로 이끌어준 데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 경북의 민심을 어떤 좀 잘 파악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나갈 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도 자기 입장을, 자기 신념을 견제할 수 있는지. 근데 윤석열 총장이 그런 말 했더라고요. 자기는 구속을 반대했다고. 처음에. 누군가가 그걸 책으로 낸다는 것이죠. 윤석열의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그런 주제로 책을 내겠다는데, 거기에서 자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도 반대했다. 근데 탄핵을 가지고는 윤석열 전 총장이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이준석 이런 사람들은 정치인으로서 탄핵에 직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지만 그 사람은 그때 검사였을 뿐이니까 탄핵 자체는 얘기할 거 할 것 없고, 다만 구속이라든가 수사 문제는 윤석열이가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구, 경북을 가면요, 그 문제를 그쪽 정치인들이라든가 기자들에게 언급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 탄핵에 대해서. 전에 한번 입장 표명을 했었죠. 그런 현안이 나올 때 본인의 입장을 정리를 해두는 게, 거기서 좀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준비를 해두는 게 좋겠다. 준비는 나는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27일이던 그 출사표를 던질 때 지금까지 좀 많은 국민들이라든가 언론에서도 또 정치권에서도 특히 여권에서 비난하고 있는 것이, 왜 전원 정치를 하느냐, 본인이 입 안 달렸냐.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에 혼란도 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다양한 얘기를 다 듣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다 답변을 하겠다. 경제 문제든 외교안보 문제든 당연히 탄핵의 문제라든가 다양한 질문들이 무슨 대구 가기 전에 아마 27일 출사표를 던지고 공식 기자회견 할 때 나오지 않겠나. 저는 윤석열 다 준비를 하겠죠. 전 총장이 약간 걱정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본인이 워낙 달변이고 아주 박학다식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가끔 실수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잘 알고 모든 매사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제일 잘한다 하니까. 그래서 아까 전원 정치를 비판한다 했는데 그런 부분을 컨트롤을 좀 잘해야겠다. 또 이렇게 조금 윤석열 총장이 직접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전원 정치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14일부터 16일까지 RN서치 이쪽에서 꾸준히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총장 간의 양자 대결을 해서 지지율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 38.4, 윤석열 40.3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1.9%예요. 최근에 이런 일련의 조사 중에서는 가장 근접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3.5%가 떨어졌고 이재명 지사는 4.3%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돌풍이라든가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최근에 이런 대국민 또 언론 그런 관계에서 뭔가
좀 개선할 점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원 정치, 본인이 나서 가지고 어떤 현안 사안에 대해서 대답을 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뭐 호면이도 아니고요. 측근을 통해서만 나오니까 이 국민들이 볼 때 좀 답답함을 느낄 수 있어요. 피로감이 있어요. 우리는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면서 거기에 입에서 시원한 대답을 듣고 싶다 하는데 안 하니까. 근데 이재명 지사는 지금 기본소득 문제로 있죠. 화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저도 물론 반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화제의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마치 기본소득 말을 계속 함으로써 자기가 서민적인 이미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면이 지금 지지율이 지난주에 제가 나왔을 때 11%인가 차이가 났어요. 윤석열 총장이 앞서 있었는데. 늘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10% 이상의 차이를 근데 보여서 지금 1.9%에 불과하다면은 이거는 뭐 오차 범위를 생각한다면은 거의 동률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오늘 이야기 27, 28일 경에 출사표를 던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까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사소한 사안이 아니고 국민들이 정말 알고 싶어하는 어떤 폐부를 찌르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직접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정확한 정제된 범위 내에서 그걸 한다고 해서 마구 이야기를 말폭탄을 날려서는 안 되고 그러면 가볍다는 그 양반이 가볍게 보일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좀 대권 주자로서 있죠. 국민과의 좀 직접적인 접촉 그게 만난다기보다도 직접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호메인이라 그러셨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렇더라고요. 어떤 측근을 통해 듣는 거 여기에 대해서 하도 우리나라는 말이 이게 한 길 건너가면서 왜곡이 많이 돼서 우리는 윤석열을 지지하고 윤석열 측근을 지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윤석열을 지지하고 윤석열의 말을 듣고 싶은데 그걸 갖다가 조금 이제 2월 28일 지나면은 좀 적극적으로 나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욕먹는 것도 그거 아니에요. 자기 취임서 같은 데는 중요한 일이 있을 경우 내가 직접 기자실에 나가서 얘기하겠다. 해놓고 밝히고 설명하겠다 해놓고 기자회견을 지금 몇 번 했습니까? 5손가락이 안 될 겁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있죠. 제가 이렇게 쭉 취임부터 보니까요. 직접 말하면 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 방송에서 몇 번 지적했는데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막 하세요. 고용보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왜 본인이 있죠. 본인도 알 겁니다. 직접 국민과 소통이 중요하다는 거. 그런데 할 때마다 사고가 터져요. 그래서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윤석열 총장은 있죠. 제가 공부도 좀 된 것 같고 이제 정치도 이제 조금 4개월 동안 머리 좋은 사람이 많이 알았을 것이고 했으면 이제 어떤 일정 범위 내에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A표가 없으면 얘기를 못 하는 것이고 그런 기본적인 역량 부족으로 지금 이 RN서치 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소통 부족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좀 피로감이 누적이 돼서 지금 이렇게 나온 것으로 판단을 하고 위기의식을 느끼라고 제가 여기다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지금 이동훈 대변인을 통해서 이 언론에 브리핑된 공개된 윤석열 정치의 구상이라고 할까 이것을 크게 보면은 하나는 보수 중도 이른바 이탈 진보 합리적 진보를 아우르는 광폭 정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정치 스펙트럼을 과감하게 넓히겠다. 중도 보수 진보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그것도 저는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압도적 승리를 하겠다. 이 부분은 많은 이해들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은 세를 최대한 확장을 해야 한다. 지금 대통령이 되더라도 174석, 180석을 그렇죠. 그쪽이 만약 야당이 되더라도 갖고 있으면 대통령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그렇잖아요. 서울시 의회가 완전히 여당인데. 그러니까 이게 광폭 정치, 압도적 승리, 원론적으로 당연하죠. 특히나 아까 좀 전에 압도적 승리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 축 중에 하나인 국회가 지금 여권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180석이면 뭐든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2024년에 이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임기가 내년 5월부터 시작한다고 할 때 거의 2년간은 동거를 해야 돼요. 예. 이런데 결국은 윤석열 전 총리가 대통령이 총장이 된다 하더라도 국회하고 이게 원활한 협조가 안 되면 아예 국정이 더 망가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국회의원 선거를 중간에 다시 할 수도 없는 거고 2024년까지는 계속 가야 되는데 윤석열 총장이 전자 뺄게요. 하도 전자 넣으니까 이 말이 그러니까 그냥 윤 총장 해도 됩니다. 윤 총장이 국회를 갖다 설득시키고 자기 뜻대로 이끌어오려면 결국 국민적인 지지밖에 없어요. 국민이 만일 전폭적인 지지를 해버리면은 이 국회가 180석이라 하더라도 자기 뜻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못 합니다. 우선 살아있는 권력이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압도적 승리라는 게 그냥 승리해서는 그때 가서는 야당이 되는가요? 하여튼 야당의 등살에 한번 뜻도 한번 제대로 못 펴보고 한 2년간을 그냥 허송세월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승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윤석열 전 총장으로서는 압도적 승리를 해야 된다. 그 맥락에서 결국은 광폭 정치, 스펙트럼을 넓혀가지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윤석열 총장의 집토끼는 결국 보수, 영남, 뭐 이 정도인데요. 이제 산토끼까지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산토끼를 잡아야 돼요. 그걸 잡는 건 당연하고, 대통령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많은 비판을 받는 게 너무 집토끼에 그냥 몰입하다가 집토끼가 아닌 나머지 산토끼만 아니라 모든 바다 토끼, 알칼리 토끼 뭐 이런까지 전부 다 지금 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비록 180석을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 안 된다. 그렇다면은 윤석열 전 총장으로서는 그런 광폭 정치가 중요한데 이걸 우리 지금 이렇게 완전히 좌우, 그다음 지방, 그다음 세대 갈린 상태에서 어떻게 이걸 갖다가 광폭 정치를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전략, 전체적인 방향은 맞다 이거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지금 아주 갈갈이 조금 찢어진 나라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아마 대개문은 아무리 윤 총장이 광폭 정치해도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일 겁니다. 뭐 그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아주 합리적인 중도, 합리적인 진보, 합리적인 보수 이런 사람들 어떻게 좀 끌어안을 것이냐 요거 만드는 전략을 만드는 게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내년 3월까지 할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그런 전략적인 거야 이제 본인들이 뭐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만들겠죠. 골치 아플 겁니다 아마. 그런 큰 줄거리가 제대로 잡혔느냐가 우리는 이제 평론을 해서 좋냐 나쁘냐를 할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요. 그 구체적인 전략까지야 우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나와봐야 거고. 알겠죠.